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5-3장 파생변수 만들기를 진행했는데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분석 도전 문제만 오늘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분석 도전 문제라고 해서 ggplot 패키지에 있는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5가지 문제를 푸는 분석 도전 문제인데요. 요거 저희 RStudio 열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RStudio를 열어 주시고요. 저는 미리 주석으로 요렇게 문제를 넣어 두었어요. 보시기 좀 편하시도록 요렇게 넣어 두었고요. 여기다가 인제 RStudio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번. 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ggplot의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와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인제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인제 ggplot2가 아마 예전에 저희 패키지 설치해서 따로 패키지 설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로드를 해 가지고 ggplot2를 사용할 수 있게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로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인스톨 패키지 안 하신 분은 네 혹시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인스톨 패키지스 해 주시고 ggplot2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인스톨 패키지 하셨다 하시는 분은 그냥 라이브러리 먼저 할게요. 라이브러리 하고 ggplot2 하셔 가지고 로드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따로 패키지는 인스톨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라이브러리 해 갖고 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 ggplot2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미드웨이스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불러온다라고 했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 때 이거 기억나세요? as.data.frame 사용을 하시고 우리가 ggplot2 패키지에 있는 네 콜론 2개 해 주시고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요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거꾸로 썼네요. 네. 미드웨스트라는 네 변수명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요렇게 입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엔터 치면 되고요. 요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일단은 불러왔어요. 네. 데이터 프레임 사용해 갖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불러왔고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요거 5-1 장에서 데이터 파악할 때 사용했던 함수 6개 혹시 기억나세요? 뭐 헤드, 테일, dim 뭐 요런 거. 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5-1장 잠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미드웨스트가 네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6 행만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헤드 했는데 지금 6 행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지금 보면은 변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변수가 많아서 요렇게 지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비유함수 한번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변수가 많아서 비유함수 사용할 때는 V는 무조건 대문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드웨스트 불러오고요. 비유함수 사용해서 볼게요. 오, 변수가 꽤 많습니다. 정말 많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컨트리도 있고 스테이트, 에어리아, 팝 토탈, 팝 덴시티, 팝 화이트, 블랙, 뭐 에이시안, 뭐 아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437개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를 담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변수를 다 사용은 하지 않고 문제에서 필요한 변수만 네 가지고 와서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스트란 데이터가 잘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확인은 했고요. 헤드로 확인을 했죠. 6 행까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테일.
테일을 확인을 해 갖고 '도대체 데이터가 그럼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테일하면 뒤에 6 행이죠. 총 437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는 앞부분에 6 행을 볼 수가 있고요. 테일은 뒷부분에 6 행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6 개보다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 컴마하고 내가 보고 싶은 숫자 10 행을 보고 싶다 하면 10을 쓰셔도 되고 뭐 6 개는 너무 많다 하면 한 3 개만 보고 싶다 하면은 3 이라고 쓰시면은 뒤에 3 개만 행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랑 테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총 몇 행 몇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할 때 여기 뭐 쓰는지 기억나세요? 차원 출력할 때는 dim, 네, dim 함수 사용하고요. 역시 미드웨스트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총 437 개의 행과 그리고 28 개의 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변수가 총 28 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tr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함수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str을 사용을 했더니 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 있고 437 개의 행과 그리고 28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ID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고 int네요. int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카운티는 캐릭터로 되어 있고 스테이트도 역시 캐릭터. 그리고 에어리어는 뉴메릭, 팝 토탈은 인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정수 또는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실수 네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정수. 볼 수가 있고 캐릭터 카테고리는 이렇게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 str 같은 경우는 네, 변수의 속성을 알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함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서머리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역시 미드웨스트 네, 해보도록 할게요. 서머리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요약 통계를 산출하는 건데 쭉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PID, 에어리아, 팝 토탈 같은 경우는 뭐 최소값, 뭐 퍼스트 쿼터 해 갖고 25%, 뭐 중앙값, 평균값,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카운티, 스테이트 이런 거는 지금 길이, 클래스, 모드 요렇게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요거 서머리는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는 통계량을 산출해 주지만요. 요렇게 카운티나 스테이트 같이 문자로 된 변수는 요약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이나 최대값 뭐 이런 걸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제 변수의 개수랑 변수의 속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봤었는데 네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중앙값이라든지 25%의 값이 얼마이고 75%에 되는 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추후에 데이터 분석할 때 이 서머리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좀 더 자세히 볼 예정이니까 지금은 6 가지 함수를 사용해 갖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가지 함수는 head, tail, dim, str, summary. 네. 잠시만요. 한 가지가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서 뷰 사용해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6 개 네 맞죠. 네. 요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제 2 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번은 팝 토탈 전체 인구를 토탈로 그리고 팝 에이션을 에이시언으로 변수명을 수정하는 문제네요. 요거는 변수명을 바꾸는 문제인데 5-2 장에서 저희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변수명을 바꾸려면은 리네임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해요. 리네임 함수는 어느 패키지에 들어 있죠? 네. 디플라이어 패키지. 네.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리네임 함수가 들어 있고요. 우리가 요걸 인제 리네임 함수를 사용해서 인제 함수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디플라이어 함수를 일단 로드를 하고 리네임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바꾸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일단 패키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하고 우리가 디플라이어가 디플라이어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일단 로드 해 주세요. 네. 다음에 패키지를 부착합니다. 요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로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변수명을 수정을 할 건데 그전에, 그전에 제가 변수명 수정하기 전에 5-2 장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일단은 변수명을 바꾸기 전에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제가 건들면 안 된다고 했죠.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그다음 복사본에서 변수명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처럼 데이터를 변형하는 작업을 하실 때는요. 원본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원상태로 되돌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꼭 복사본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변수명을 수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사본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미드웨스트라고 여기 변수명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요. 여기다 복사본을 만들게요. 미드웨스트 웨스트하고 저는 그냥 기억하기 쉽게 카피라고 할게요. 꼭 이렇게 이름 안 쓰셔도 되고요. 미드웨스트 뭐 언더바 뉴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이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기억하기 쉽게 일단 "카피본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카피라고 좀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드웨스트 카피에다가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좀 넣어 줄게요. 네 요렇게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변수명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리네임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네임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미드웨스트 카피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네 합 토탈을 토탈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토탈로 변경을 할 건데 토탈로 변경할 데이터 변수명은 합 토탈. 이게 변경할 변수명이고 이게 지금 현재 변수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가독성 있게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거든요. 띄어쓰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네임 함수 사용할 거예요. 함수기 때문에 가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사본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요 데이터를 사용할 거죠.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팝 토탈이라는 변수명을 가진 요 데이터들을 토탈이라는 새로운 변수 요걸로 변수명을 수정을 할 거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 값을 넣겠다. 아이고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복사해서 넣어 주고요. 다음 리네임 함수 다시 사용할 거고요. 요번에 바꿀 거는 잠깐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에서 네 어떤 데이터냐면 팝 아시안을 아시안으로 변수명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아시안으로 변수를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변경할 명은 팝 아시안. 그러니까 팝 아시안을 아시안으로 수정을 할 거다. 그리고 얘네는 웨스트 언더바 카피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명들이죠. 그쵸? 팝 아시안, 미드 웨스트 언더바 카피에 있는 팝 아시안의 변수명을 아시안으로 바꿀 것이다. 요 바꾼 거를 다시 미드 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은 네, 변수명을 수정을 한 거를 미드 웨스트 언더바 카피 복사본에다가 넣어 줬고요. 변수명 바꿨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저는 뷰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뷰 함수 사용하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네 해 갖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 토탈, 토탈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미드웨스트 보시면은 미드웨스트는 팝 토탈로 되어 있었는데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는 네 토탈로 팝 토탈이 토탈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팝 에이시언 얘는 미드웨스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 네, 미드웨스트 데이터에는 팝 에이시언으로 되어 있는데 카피본에는 에이시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지금 변수명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웨스트는 원본 파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요.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이게 카피본이니까 이 카피본에서 변수명을 지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번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봤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카피본 사용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순서. 순서가 네, 변경할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걸 변경할지 네,"가 뒤에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순서가 바뀌면은 이게 변수명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순서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토탈 에이시언, 토탈하고 에이시언 변수 우리 방금 바꾼 거네요. 토탈하고 에이시언 변수를 이용해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 백분율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세요라고 나왔네요. 일단은 백분율 구하고 그리고 이 백분율이 들어가는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어디예요? 토탈이 전체 인구죠. 그리고 아시아 인구는 에이시언이라는 네, 요 변수의 값이죠. 그러면은 토탈분의 에이시안 그리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의 식은 토탈분의 에이시안 곱하기 100 이라고 하면 돼요. 요렇게 쓰면 되게 쉽지만 우린 요걸 코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백분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들 때 자 미드웨스트의 카피본에 있는 네 에이시안, 에이시안 여기 나와 있네요. 에이시안을 네 뭘로 나눠 줘야겠죠? 미드웨스트 카피본에 있는 네 카피본에 있는 어디 보십시다. 토탈로 나눠 줘야겠죠. 요게 지금 전체 인구분의 네 토탈분의 에이시언이긴 한데 이 토탈이 어디에 있어요?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토탈 변수만 뽑아내는 거죠. 달러로 뽑아내고 이거 분의 네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데이터 프레임에서 에이시언만 뽑아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식을 써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탈분의 에이시언 했고요. 그다음 100 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네. 요렇게 써 주시면은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 백분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까지 구했는데 인제 문제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 값을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줘야겠죠. 새로운 변수는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거니까 새로운 변수명은 레이시오라고 네 레이시오라고 좀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새로운 변수명은 레이시오라고 네 이름을 넣겠습니다. 뭐 레이시오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원하시는 변수명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변수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시오라고 할게요. 레이시오가 비율이라는 의미여서 네 백분율 했고 비율이기 때문에 네 레이시오라고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백분율을 새로운 변수 레이시오에다가 값을 넣겠다라고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넣어 주시면 되고요. 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뷰 미드웨스트 카피 네. 요걸로 한번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쭉 뒤에 보시면 레이시오 들어간 거 보이세요? 네. 새로운 변수가 지금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는 문제를 한번 풀어 봤고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살펴보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안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 건데 앞에 보면은 카운티가 나오고 스테이트가 나오는데 이 카운티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마다 네 전체 인구 뭐 백인, 흑인, 아시아인 뭐 다른 인종 전체 인구 중에서 아시아인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여기 뭐 0.3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안 인구가 뭐 0.45 이 정도 있다. 뭐 다른 지역은 뭐 0.16 10 정도 있다.
뭐 요렇게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히스토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히스토그램을 사용할 때는 히스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미드웨스트에서 네 우리 미스 웨스트 언더바 카피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레이시오. 네. 분포가 궁금하니까 레이시오 변수를 좀 만들어서 보고 싶다. 끄집어서 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네. 이게 히스토그램 오브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의 레이시오만 네.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백분율만 꺼내서 봤어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X축이 비율, 레이시오고 그리고 Y축이 프리퀀시인데요. 보면은 0과 1 사이, 네, 0과 1 사이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가 0에서 1 정도, 네, 백분율이 0에서 1 정도, 요 정도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진 않네요. 네. 보면은 0과 1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0과 정확하게는 0.5, 0과 0.5 요 정도가 제일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았고요.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아시아 인구 백분율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전체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초과하면 라지, 그 외에는 스몰을 부여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세요 나왔네요. 일단은 네 평균을 한번 구하면 되겠죠. 미함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평균을 초과하면 라지, 그 외에는 스몰을 부여하라. 요거는 그 우리 조건문 활용해서 파생 변수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평균을 한번 미함수 사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민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은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에 있는 네 레이시오. 네 비율의 평균이죠. 비율의 평균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이 0.487246이 요게 평균이네요. 요거보다 초과하면 라지, 그 외에는 네 스몰로 써 주면 되는데 요거는 인제 조건문 함수기 때문에 조건문 함수를 만들려면은 if else 사용하는 거 기억나세요? if else 사용하죠. if else 사용하는데 만약에 네 미드웨스트 카피에서 레이시오라는 변수의 값이 아까 보니까 0.487246이 라는 평균을 초과하면은 뭐라고 했죠? 라지 값을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스몰 값을 넣어 주세요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숫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옴표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문자로 된 것들을 요렇게 따옴표를 쓰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건문을 만들어 줬는데 요 값을 넣을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파생 변수는 역시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에서 변수명은 그룹이라고 한번 칠게요. 그룹. 네. 스몰 그룹, 라지 그룹 요렇게 나눠야 되니까 저는 변수명을 그룹이라고 칠게요. 그럼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 그룹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네, 라지 아니면 스몰인데 라지 값은 이 위에서 만든 아시아 인구 백분율이 이 평균보다 초과하면 라지 값, 그렇지 않으면 스몰 값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네, 그냥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룹 해 가지고 스몰 뭐 라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레이시오도 보이시죠? 레이시오하고 그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지금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스몰, 얘도 평균이 0.48이기 때문에 0.487246 보다 작기 때문에 스몰, 얘는 크기 때문에 라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 봤고요. 요렇게 인제 변수명 새로 파생 변수 만들어 줬는데 파생 변수에 들어갈 값을 지금 조건문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5-3 상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네. 혹시 어려우신 분은 5-3장 잠깐 살짝 보고 오시면은 쪼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조건문 함수를 사용을 해 갖고 네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 마지막 문제죠. 라지와 스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빈도표와 빈도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문제인데요. 빈도표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함수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빈도 막대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큐플라 요거 사용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지하고 스몰이 해당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빈도표는 테이블 함수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테이블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네 언더바 카피 여기에서 어떤 거 잠시만요. 네 그룹 네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하면은 지금 평균 초과하는 그룹 라지 그룹은 119 개가 있고, 그리고 스몰 평균보다 작은 지역은 318개 지역이 되겠네요. 즉 이 말은 내가 토탈 인구분의 아시안 인구의 백분율을 봤을 때 평균이 아까 0.4872가 나왔는데 아시아 인구 아시아 인구 비율이 0.487보다 큰 지역이 119 개이고, 그리고 평균보다 작은 지역이 318 개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빈도막대 그래프 그려야겠죠. 빈도막대 그래프는 제가 큐플라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큐플라 사용을 할게요. 큐플라 사용할 거고 여기 역시 미드웨스트 언더바 카피 해서 똑같이 그룹 넣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큐플라 그려 주시면은 네 요렇게 줌을 할게요. 줌하면은 쪼금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을 눌러 주시면은 요렇게 확대돼서 나오니까 한번 눌러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 그려 갖고 지금 테이블로 표 그렸죠. 119개 318개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가독성 있게 시각하기 위해서 큐플рат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지 그룹이 지금 100 보다 좀 넘은 119 개, 그리고 스몰 그룹은 네 보면은 300을 초과한 318 개로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큐플rat을 지금 입력을 했는데 약간 오류가 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큐플rat이 이제 gg플라트 패키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패키지 로드하셨는지, 우리 위에서 ggplot 요거 데이터 불러올 때 로드하긴 했는데 혹시나 다시 요거를 껐다가 새로 프로그램 여셔서 큐플라 하시면은 로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류가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큐플라 혹시 오류 나신 분은 ggplot 패키지가 잘 로드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 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 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어려우신 부분 여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네 답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조금씩 데이터 분석 연습을 하고 인제 쪼금씩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 장에서는 좀 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6 장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6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